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모니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요즘 모니터가 워낙 보편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저렴한 것도 많고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제조회사에서는 모니터를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프로들한테는 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기술이 한참 발명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는 프로들이 써야 되는 장비, 그러면 비싼 장비 사면 되거든요. 비싼 건 다 좋다 라는 등식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제품들에 대한 가격들이 떨어지거든요.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모든 모니터들이, 모든 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 프로 입장에선 이거 뭘 골라야 되지? 라는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들을 위한 모니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이건 프로용이야, 이건 아마추어용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죠. 아수스에서 나온 프로아트 시리즈는 아마 프로에게는 아주 적절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프로들에게 필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뭐야? 나한테 필요한 성능이 뭐야?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구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프로들한테는 더 유용하고, 또 그 기능이 없으면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모니터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제 모니터는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춰서 모니터를 써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니터는요, 아수스에서 나온 프로아트 시리즈 모니터예요. 그 중에서 27인치 모니터고요, PA278CFRV라고 하는 그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로 본다 그러면 27인치 모니터가 책상 앞에 놓고 쓰기에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30인치가 넘어가는 거는 책상 앞에 놓기에는 너무 커요. 목도 돌려야 되고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인치는 상당히 주요한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27인치가 아마 가성비가 제일 좋은 모니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수스에서 나오는 프로아트 시리즈는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설계된 그런 브랜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대만에서 하는 컴퓨텍스에 갔었는데요. 대만에서는 자국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대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수스 같은 회사들이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그렇게 전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아수스가 프로아트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아수스는 아마 프로아트가 자기네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모델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빠르게 오픈박스를 한번 볼게요. 오픈박스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테이블 뜯었어요. 뜯기 전에 박스 앞에 뭐 설명들이 쫙 있어요. 이 설명들이 아마 이 모니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스티커로 별도로 붙여놨고요. 박스 옆면에도 있고, 앞면에는 뭐 기본적인 것들만 좀 있네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해상도는 QHD입니다. QHD는 2560에 1440 픽셀을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4K를 좋아하시고 4K를 꼭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27인치의 4K는 조금 해상도가 과합니다. 도트 피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한 픽셀의 사이즈가 작으면 선명하게 보이니까 좋긴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래픽카드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 눈으로 인식하는 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4K 영상을 편집해야 되거나 그럴 때 픽셀 바이 픽셀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풀 사이즈로 4K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어쨌거나 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다른 윈도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를 하나 더 써서 4K 영상은 4K 모니터에 풀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모니터도 싸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색공간은 광색역인 것 같아요. DCI-P3 95%를 지원합니다. 이거 뭐 95%냐 98%냐 뭐 100%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135% 지원 뭐 이런 거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색깔이 정밀하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색공간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의 색공간만 제공한다면 좋은 모니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Hz를 지원합니다. 물론 뭐 60Hz 이상은 사람 눈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60Hz도 살짝 떨리는 걸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픽카드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0Hz를 지원하고 부드럽게 재현한다는 면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글레어 로우 리플렉션 표면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요즘 이 글로시 처리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글로시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블랙 농도는 잘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반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특히나 작업하는 공간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경 못 쓰면 특정 부분, 예를 들면 내 등판의 어느 특정 부분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메모지가 모니터에 비친다. 그럼 그쪽 부분만 유독 밝게 느껴지거나 뿌옇게 느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용 모니터는 대부분 안티글레어 처리되어 있는 모니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IPS 패널,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색, 광색역, 그 다음에 작업용 프로 모니터는 이제는 IPS가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변종된 뭐 나노 IPS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기술은 IPS입니다. 컬러 정밀도는 델타 2 이하로 잡혀 있다. 요거는 좀 설명하면 복잡하긴 한데요. 실제로 델타 2 이하가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까다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왜 델타 2를 기준점으로 잡냐면 델타 2라는 거는 변동폭이에요. 변동폭인데 그 폭의 값이 2라는 수치 안에 들어온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안에 들어온다. 그럼 다시 말해서 4단계 안에가 변화 없이 전 화면이 고르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용 모니터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델타 2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아트 프리셋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얘네들이 밀고 있는 프로아트라는 시리즈에 맞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 USB-C 타입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데이지 체인. 데이지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모니터가 있고 그 옆에 모니터가 있을 때 보통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케이블을 각각 하나씩 뽑아서 그래픽카드에 2개를 꽂아주죠. 데이지 체인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이 모니터에 아웃풋 포트가 있어요. 아웃풋 포트를 옆에 모니터에 꽂아주면 이 모니터와 이 모니터 2개를 디스플레이 포트나 USB-C 타입 포트 하나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멀티 모니터 쓰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USB 허브. 전문가용 모니터에는 USB 허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가용에는 여러 가지 부가 장비들이 달리기 때문에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USB 허브가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케어. 아이케어는 뭐 요즘 기본이죠. 이거 안 되는 모니터가 있으면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케어는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이나 화면 회전이나 피벗이나 이런 기능들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배사 마운트를 지원해서 마운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3년 워런티. 프로용 모니터는 워런티도 중요합니다. 워런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뜯어볼까요? 모니터 오랜만에 뜯네요. 아, 기분 좋은데요? 짜잔. 일단 매뉴얼하고 프로아트 카탈로그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뭐 안에 한번 볼까요? 매뉴얼은 매뉴얼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기본 매뉴얼 그리고 프로아트 이건 뭘까요? 오,
오, Welcome to ASUS ProArt Family 해가지고 칼맨 버리피케이션이 붙어있네요. 칼맨이라는 회사는 아마도 이 모니터라든지 색상에 관련돼 있는 세계 3대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커스모용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계측 장비라든지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되게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칼맨에서 준 인증서가 있네요. 인증서가. 칼맨이 인증을 했다는 건 요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 흔히들 공장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근데 실제로 이거 공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 장비 하나하나당 조립 다 한 다음에 색깔 다 찍어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과를 보니까요, 꽤나 훌륭하게 잡혀 있네요. 지금 이 제품은 sRGB는 델타 0.69가 나오고 DCI P3는 델타 1.1 안에 들어가는 감마는 2.16을 표시해 준다 라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델타 2 안에 들어온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까지 다 나왔네. 이런 거 있으면 좀 뭔가 애쓴 것 같은 티가 나죠. 그 다음에 케이블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다 넣어주네. 프로아트라고. 요건 영국에서 쓰는 거요. 요건 어느 나라더라?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아하, 요건 우리나라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넣었네요. 그래서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C2C 케이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규격은 잘 모르겠어요. 매뉴얼 보면 나오겠죠.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케이블. 요즘 케이블 좀 잘 안 주고 짠데 여기 케이블이 넉넉히 들어있네요. 그래서 케이블은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짜잔, 얘가 아마도 밑에 모니터 받침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요거 일단 조립을 위해서 한번 놔둬볼까요? 꺼내야죠, 얘네들은. 그리고 요거는 아마 세로로 돼 있는 암일 겁니다. 그죠? 세로 암. 그리고 얘는 뒤에 배사규격. 오호. 요거를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깐 여기 보죠. 매뉴얼을 봐야 되나? 꺼내보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모니터죠. 얘는 내려놓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서 껴서 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일단 조립을 해볼까요? 조립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나사가 있죠. 손으로 돌리는 나사가. 요 접합 부위는 마그네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합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끼워서요.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얘로 얘로 락을 걸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모니터에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모니터에 얘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설치가 됩니다. 짜잔. 뭐야 이거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 자,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 스펙 아까 불러드린 그 중요한 포인트 있죠. 포인트가 여기 붙어 있고요. 1년에 76kW를 사용한답니다. 별이 6개네요. 별이 6개면 좋은 거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는 베젤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밑에는 조금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용 모니터들이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델타 2 말씀드렸었죠. 각각의 곳마다 밝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라이트가 판형이랑 너무 가깝게 붙으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특히나 모서리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용 모니터에 사용하는 패널들은 대부분 이쪽에 프레임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얇은 한 1mm 정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베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있어요. 대신 이런 모니터들은 측면에서 치거나 이동할 때 여기 누르면 깨지기 쉽습니다. 패널 자체가 유리인데 유리가 측면에서 눌렸을 때 깨지는 게 제일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들거나 이럴 때 좀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컨트롤할 수 있는 조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있고 조도 센서 있고요. 저는 이거 앞면에 스위치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측면에 있거나 뒷면에 가려 있는 경우는 되게 불편해서, 물론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서, 모니터 쓰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프로한테는 이게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필요한 기능들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디자인은 제가 보기엔 프로아트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주 잘 선택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뭐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작게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에서 밝게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작업할 때 그닥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뒷면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내려가고, 피봇 세로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피봇은 뭐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많이 모니터 보셨을 테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건, 저도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봇할 때 이게 딱깍딱깍 해서 각도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대신 뒤에 보면 수평을 나타내게 이렇게 선택,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면 이렇게 움직여서 딱 맞추면 수평이다 라는 걸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도 좀 똑깍똑깍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 자, 뒷면을 볼까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래요. 프로아트. 요거는 마킹돼 있는 건가요? 페인트 같아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플라스틱 돼 있고, 이쪽에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탱스턴 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프로용 모니터는 전원 스위치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전원 자체를 차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의 수명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에서는 스위치를 이쪽에 다는 게 맞습니다. 앞면에 있는 스위치는 대기 모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앞에 걸 끄면은 단지 전기는 계속 들어오지만 대기 상태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를 차단하면 전기가 모니터에 아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신 주의하실 거는 꺼져 있는데 모니터 안 켜진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하셔서 전원 스위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전원 공급하는 잭 들어가는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셋 들어가는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그 다음에 DP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아웃입니다. 인은 그래픽카드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웃은 아까 데이지 체인 설명드렸죠. 옆에 모니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B-C가 있는데 USB-C는 96W 충전이 가능한 USB-C 포트가 있어요. 그 포트는 아마도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충전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96W 정도면 아마 대략 한 15인치, 14인치, 15인치 정도, 15인치 모니터들 노트북에 바로 충전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윈도우즈용 노트북이나 게이밍용 노트북들은 그 파워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6W면은 상당히 훌륭한 전원 공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가 있고, 그리고 USB-C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제품을 실제로 연결해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모니터라는 장르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니터는 대부분의 경우는 범용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요. 밸런스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니터도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야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전문가용 모니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쓰는 수많은 집단들 중에서 기능적인 걸로 몇 가지로 한번 추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마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은 업무용 모니터예요. 하루 종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은행이라든지 증권가라든지, 그럼 이 집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눈이 편안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봐도 눈이 편안한 모니터, 깜빡거림이 없다는 건 뭐냐면, 모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 여러 번으로 나눠서 이미지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60Hz 정도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연속적인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헤르츠에서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타입의 모니터,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의 모니터들은 백라이트 조명으로 LE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LED가 얼마나 깜빡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모니터 스펙상 나타내는 뭐 몇 헤르츠냐 이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프리컬리 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프리컬리 풀이라는 것은 뒤에 백라이트 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빛을 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니터는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멀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여러 대 붙여서 많이 사용해요. 워낙 많은 차트와 숫자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를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젤이 얇은 게 유리해요. 그렇다고 모든 데 베젤을 없애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밑에는 베젤을 조금 두껍게 하고요, 이 세면을 베젤을 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를 뒤집어서 위에도 하나 붙일 수 있고요, 옆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모니터와 모니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지만 데이지 체인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체에서 이 모니터 시그널을 각각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모니터에 보내주고 데이지 체인이 있는 얘한테 아웃풋으로 옆에 모니터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본체에서는 포트가 하나만 나오면 되지만 모니터와 모니터끼리는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일단 그래픽카드의 소켓의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그래픽카드, 뭐 좋은 그래픽카드들은 여러 개의 포트를 제공하긴 하지만 서버에 있는 차트를 불러다가 뿌려주는 이런 작은 형태의 그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그래픽카드 내보내는 포트가 되게 부족합니다. 모니터는 6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지 체인 기능이 있는 건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용 목적으로 쓰는 모니터들은 책상이 대단히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USB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페셔널 모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그래픽 아트나 포토그래퍼예요. 사진이나 혹은 이미지, 비주얼 아트를 다루는 분야죠. 대신 정지 영상입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 영상을 주로 다루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모니터의 컬러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면에 띄우더라도 적정한 컬러로 나오는 그런 모니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야에 사용하는 모니터는 대부분 몇 가지 프리셋 컬러 프로파일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건 sRGB입니다.
왜냐하면 sRGB는 모든 장비에서 표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색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핸드폰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전반적으로 DCI P3를 기본 프로파일로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비주얼 아트나 정지 영상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P3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평면 예술도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쇄를 목적으로 해서 sRGB로 가지고는 CMYK를 재현할 때 조금 제한적인 컬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용을 목적으로 어도비 RGB라고 하는 색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색 공간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이게 바로 그 그래픽 아트나 포토그래퍼한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컬러의 안정성,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델타 E 값을 지원하죠. 밝기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각 컬러에 대한 편차를 델타 E 수준에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더라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공장에서 어느 정도 잡아서 생산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가용 모니터로서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의 정밀도가 중요하고 컬러 정밀도를 잘 지키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분야는 비디오 메이커, 필름 메이커입니다. 영상을 다루는데, 물론 영상을 다루는데 필드용 모니터는 또 따로 다른 조건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용 모니터에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나 필름 메이커 쪽은 편집을 위한 모드도 존재해요. 그래서 편집을 위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는 색 공간일 겁니다. sRGB나 어도비 RGB는 평면 색 공간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비디오나 이 동영상 쪽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렉 709나 혹은 렉 2020이나 요런 그 동영상 전용 색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 있느냐가 전문가용 모니터냐 아니냐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선 HDR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면서 HDR을 세팅할 수 있느냐, 혹은 HDR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마값, 이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느냐, 이런 기능들이 전문가용 모니터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모니터 OSD나 이런 데 내장돼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분야는 아마 메디칼용 분야일 겁니다. 메디칼용 분야에서도 모니터를 많이 써요. 병원 가거나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앞에 놓고 쓰는 모니터를 메디칼용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일반 서류용 뭐 그런 모니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게 되는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뭐 MRI 사진, CT 사진, 이런 것들은 표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영상들, 이런 이미지들을 보기 위해서 의학 쪽에서, 메디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는 다이콤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화를 쓰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감마값도 좀 다르고요, 색깔도 좀 다르게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콤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쓰셔야만 의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메디칼의 판독용 모니터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병을 진단하는 그런 의사들을 위한 모니터들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컨트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 칼리브레이션도 주기적으로 잡아서 확인해 줘야 되는 모니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시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냥 임상용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자기가 참고용으로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에는 다이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수형 모니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비파괴 검사하는 산업용 모니터라든지, 얘네들은 색깔을 내가 임의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빨간색, 파란색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도 여러 개로 쪼개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바꿔줘 라든지 여러 가지 컬러 테이블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도 있고요. 군사용 목적으로 뭐 탱크라든지 혹은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 장착돼야 되는 모니터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는 거기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니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용 모니터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아수스의 모니터는 이 전문가용 모니터를 지향하고 있는 프로아트,
시리즈 중에 엔트리급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프로아트 시리즈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놈도 있고요. 요 정도 가격에서 출발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도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용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한 4-5가지 정도 전문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메디컬 진단용 모니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진단용 모니터에 보조하는 모니터로서의 모니터, 사진가가 찍는다고 그랬을 때 내가 찍어서 색을 직접 보정하는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컬러를 보여주는 모니터, 이런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렴하게 시작하는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모든 분야에 대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OSD 세팅이 깔끔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직접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PIP 기능이나 PDP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을 옆에 띄워서 활용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신호는 지금 여러 가지 포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프리셋에 이제 sRGB, 어도비 RGB, 렉 2020, 그 다음에 DCI P3 모드, 다이콘 모드, 그 다음에 렉 709 이런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통해서 여기 지금 HDR도 있는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건 그래픽카드에서 일단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자 모드를 통해서 제가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밝기,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 뭐 감마 이런 것들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정할 수 있어요. 검정 레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화면 조절, 블루라이트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니터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아무 모니터나 사도 웬만큼의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모니터라고 하면 이렇게 색 공간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클라이언트하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전문가들끼리 색을 공유했을 때 모니터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수스 모니터는요, 전문가용 모니터의 모든 기능들을 잘 충실히 담고 있다 라는 게 이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문가의 모니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을 때 선택해볼 만한 아주 좋은 모니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맨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다는 건 색깔 보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공장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가용 모니터로서 아수스를 선택한다 그러면 프로아트 시리즈 중에 일단 엔트리 모델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좀 더 프로아트 시리즈들을 다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좀 더 좋은 제품, 또 프로아트의 또 다른 제품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